우리 삶에는 이런 날이 있습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것처럼 느껴져 마음이 앞서 달리고 생각보다 행동이 먼저 나가는 날입니다. 그때 우리는 조금쯤 서둘러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바로 그 순간을 경계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마음이 가라앉아 있을 때보다 들떠 있을 때가 오히려 기준을 잃기 쉽기 때문입니다. 밖으로의 한 걸음은 언제나 눈에 띕니다. 성과가 되고 속도가 되고 사람들의 시선을 끕니다. 그러나 안으로의 한 걸음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잠시 멈추어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살피는 일. 그 조용한 선택이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정약용이 말한 성찰은 특별한 시간이 아닙니다. 기분이 좋을수록 잠깐 멈추어 내가 지금 무엇에 이끌리고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묻는 습관입니다. 이 습관이 쌓일 때 사람은 들뜸에도 휘둘리지 않고 흔들림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영상은 속도를 늦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안으로 한 걸음 먼저 들어가는 태도가 왜 삶을 단단하게 만드는지를 차분히 돌아봅니다. 소리를 따라가기만 해도 오늘의 들뜬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용한 점검 하나가 마음에 남을 것입니다. 사람은 보통 힘들 때 자신을 돌아본다고 생각합니다. 막히고 흔들릴 때, 실패의 문턱에 서 있을 때, 비로소 멈추어 서서 무엇이 문제였는지 묻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이 익숙한 생각을 뒤집어 보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일이 잘 풀릴 때, 마음이 가볍고 자신감이 앞설 때가 기준을 잃기 가장 쉬운 순간이라고 보았습니다. 잘 될 때 사람은 속도를 높입니다. 확신이 커지고 판단은 빨라집니다. 이미 옳다고 믿는 방향이 있으니 굳이 멈출 이유를 찾지 않습니다. 이때 시작되는 것이 아주 작은 생략입니다. 절차 하나를 건너뛰고 확인 한 번을 미루며 이 정도는 괜찮다는 말로 자신을 설득합니다. 기준은 한 번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잘 될 때의 방심, 들뜬 마음이 허락한 작은 예외들이 겹겹이 쌓이면서 어느새 원래의 자리를 떠납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삶이 잘 풀릴수록 발을 멈추고 스스로를 살피라고 말했습니다. 지금의 선택이 책임에서 나온 것인지 욕심에서 나온 것인지를 차분히 구분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잘 될 때 멈출 수 있는 힘은 삶의 속도를 늦추기 위함이 아닙니다. 방향을 잃지 않기 위함입니다. 이 힘이 있을 때 사람은 성공에도 취하지 않고 들뜸에도 휘둘리지 않습니다. 정약용이 말한 성찰은 바로 이 순간에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우리는 보통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성장이라 부릅니다. 속도가 붙고 사람들의 시선이 따라올 때 비로소 제대로 가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밖으로의 한 걸음에 마음을 더 많이 씁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그 걸음이 항상 옳은 방향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앞으로 가는 속도가 빠를수록 안에서 길을 잃을 가능성도 함께 커진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안으로의 한 걸음 없이 밖으로만 나아가면 사람은 어느새 목적이 아니라 기세에 이끌리게 됩니다. 안으로의 한 걸음이란 움직임을 멈추라는 뜻이 아닙니다. 잠시 발을 고르고 지금의 선택이 무엇에서 나왔는지를 살피는 일입니다. 욕심인지, 책임인지, 혹은 단순한 들뜸인지 이 구분이 없으면 움직임은 많아져도 삶은 점점 가벼워집니다. 정약용은 이 안으로의 걸음을 성찰의 시작이라 보았습니다. 성과 앞에서도 칭찬 속에서도 자신의 마음을 먼저 점검할 수 있을 때 사람은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밖으로의 한 걸음보다 안으로의 한 걸음이 먼저일 때 삶은 속도보다 기준을 갖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찰을 특별한 순간의 일로 생각합니다. 큰 실패를 겪었을 때, 중요한 선택 앞에 섰을 때, 인생의 갈림길에 놓였을 때만 자신을 돌아보면 된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평온한 날에는 굳이 멈추어 설 이유를 찾지 않습니다. 문제가 없으니 성찰도 필요 없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이 생각을 매우 위험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성찰이 위기의 도구가 아니라 일상의 습관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삶이 흔들릴 때만 자신을 살피는 사람은 이미 기준을 놓친 뒤에야 멈추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찰은 사후 수습이 아니라 미리 중심을 잡는 일이라고 보았습니다. 정약용이 말한 성찰은 자신을 몰아붙이는 일이 아닙니다. 잘못을 찾아내어 끊임없이 자신을 비난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성찰이 없을수록 사람이 스스로에게 가혹해진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없으면 부해와 자책은 커지고 다음 선택은 더 불안해지기 때문입니다. 성찰은 자신을 공격하는 칼이 아니라 자신을 지켜주는 울타리인 것입니다. 그가 말한 성찰의 핵심은 자주, 작게, 조용히입니다. 하루를 마치며 오늘의 말과 행동을 짧게 돌아보는 것. 기분이 좋았던 순간에 왜 마음이 앞섰는지, 칭찬을 받았을 때 판단이 조금 빨라지지는 않았는지 스스로에게 묻는 일입니다. 이 질문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만 솔직해지기 위한 시간입니다. 성찰이 습관이 되면 사람의 마음은 이상할 만큼 안정됩니다. 기분이 좋을 때도, 성과가 이어질 때도 자신을 한 발 떨어져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이 거리가 사람을 지켜준다고 보았습니다. 자신과 거리를 둘 수 있는 사람은 자신에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들뜸도, 자신감도 그저 하나의 상태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성찰의 습관은 삶을 단순하게 만듭니다. 매번 새 기준을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선택을 어제의 기준에 비추어 보고 어긋났다면 조용히 고쳐 다시 놓으면 됩니다. 이 반복 속에서 삶은 조금씩 정돈되고 선택은 점점 가벼워집니다. 정약용이 말한 성찰은 복잡한 철학이 아니라 삶을 정리하는 기술에 가까웠습니다. 정약용은 사람이 오래 흔들리는 이유를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살피는 습관이 없기 때문이라 보았습니다. 자주 돌아보지 않으면 마음은 어느새 기세와 분위기에 끌려갑니다. 반대로 성찰이 습관이 된 사람은 들뜬 날에도 평온한 날에도 자기 자리를 잃지 않습니다. 그는 이것을 사람이 늙어가며 얻어야 할 가장 중요한 힘이라 여겼습니다. 성찰은 삶을 무겁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흔들림을 줄여 삶을 가볍게 만듭니다. 정약용이 말한 안으로의 한 걸음은 뒤로 물러서는 선택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가장 안정된 준비였습니다. 이 준비가 습관이 될 때 삶은 들뜸에도 휘둘리지 않고 자기 속도로 오래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약용의 가르침은 더 빠르게 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더 멀리 가기 위해 잠시 멈출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말입니다. 마음이 들뜬 날에도 발을 멈추고 스스로를 살필 수 있을 때 삶은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밖으로의 한 걸음보다 안으로의 한 걸음을 먼저 내딛는 태도. 그 조용한 선택이 성찰을 습관으로 만듭니다. 오늘 하루가 끝나기 전 이 질문 하나만 남겨도 충분합니다. 지금 나는 무엇에 이끌려 움직이고 있는가? 그 이끌림이 내 기준과 같은 방향인가? 삶의 품격은 속도가 아니라 멈출 수 있는 힘에서 나옵니다. 그 힘을 지닌 사람만이 들뜸에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자기 자리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